우진이 아버지가 대한물산 전무이사였대. 전무. 뒷좌석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박태성의 세계가 멈췄습니다. 백미러 넘어 낯선 여자.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익숙한 이름. 우진. 설마. 엄마 없는 남자가 제일 좋지. 간섭 없잖아. 아니, 설마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닌 시험이었어요. 아들을 지킬 것인가, 모른 척 할 것인가. 박태성은 선택했습니다. 끝까지 간다. 호텔 VIP룸의 샹들리에가 부드러운 빛을 뿌리고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특유의 은은한 조명 아래 세 사람이 앉아 있었죠. 우진은 설렘 반 긴장 반이었어요. 드디어 아버지랑 서연이를 만나게 하는구나.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소개하는 자리였죠. 아버지, 곧 오실 거예요. 우진이 서연에게 말했어요. 응, 긴장되네. 서연은 환하게 웃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을 보고 우진은 눈을 크게 떴어요. 아버지, 태성이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랐죠. 정장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에 손엔 큰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왔구나, 우진아. 태성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무거웠죠.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렇게? 앉아라. 이야기 좀 하자. 태성은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도 태성을 봤죠.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작은 소리가 서연의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혹시 그때 그 택시. 맞아요, 서연 씨. 태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 기억하시죠? 3번이나 제 택시를 타셨잖아요. 우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진아. 태성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이걸 좀 봐.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늙은이 하나 구슬리는 거 어렵지 않죠? 뭐 알겠어요? 그냥 잘해주면 되는 거지.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우진은 태블릿을 멍하니 바라봤죠. 죽은 시어머니가 제일 편한 시어머니야. 솔직히 또 다른 음성이 이어졌어요. 이번엔 서연의 친구 목소리였죠. 키읔키읔키읔 너 진짜. 서연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우진의 손이 떨렸어요. 얼굴이 굳어지더니 천천히 서연을 돌아봤죠. 이게 뭐예요? 우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서연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저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이건 농담이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장난? 우진이 말을 끊었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죠.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3개월 동안 택시 기사로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영상과 음성을 모았죠. 남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속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죠. 왜 택시 기사를 하셨느냐고요? 그건 남자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우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죠.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진의 눈이 흔들렸어요. 이 택시 기사가 바로 저였습니다. 너의 아버지 박태성이야. 테이블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죠. 우진은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버지, 왜 이런 걸? 넌 몰랐구나.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태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3개월 전, 모든 건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한 남자가 회사를 떠나던 날, 그가 택시 면허를 따기로 결심한 날, 그리고 아들이 소개하겠다던 여자친구를 의심하기 시작한 날.
평범한 아버지가 택시 기사가 되기로 한 이유.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박태성 전무이사, 35년간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태성은 단상 위에서 꽃다발을 받았죠.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 같았어요. 35년이었어요.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전무이사까지 올랐던 세월. 그 모든 게 오늘로 끝났죠. 감사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태성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준비한 멘트를 차분히 읽어내려갔죠. 하지만 마지막 문장에서 목이 메었어요. 행복하십시오. 강당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가방 하나만 든 채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태성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죠. 35년 동안 매일 출근하던 회사.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이었어요. 아버지. 주차장에서 우진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태성의 얼굴이 환해졌죠. 왔구나. 기다렸어? 아니에요. 방금 도착했어요. 차 안에서 우진이 물었어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쎄다. 일단 쉬어야지. 태성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벌써 생각이 복잡했죠. 쉬는 것만으론 부족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아, 맞다. 아버지. 우진이 핸들을 잡으며 말했어요. 다음 주에 여자친구 소개해 드릴게요. 태성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 진짜? 드디어 소개시켜 주는구나. 네.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마음에 드실 거예요. 우진의 목소리엔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태성은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죠. 그래, 기대하마. 집으로 돌아온 태성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텅 빈 집이었죠. 아내가 떠난 지 2년. 우진이 독립한 지 1년. 이젠 혼자였어요. 이제 뭘 하지? 중얼거리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60세. 아직 젊다고 생각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재취업? 쉽지 않았어요. 나이가 걸림돌이었거든요. 그냥 쉴까? 그것도 답답했어요. 35년을 일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멈추니 허전했죠. 택시나 한번 몰아볼까?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어요. 하지만 곱씹을수록 나쁘지 않았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시간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무엇보다 운전은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 해보자. 태성은 결심했어요. 다음 날부터 움직였죠. 택시 면허 학원을 알아보고 등록했어요.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면허를 바꾸고 자격시험도 쳤죠. 3주가 걸렸어요. 합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시험관이 건넨 합격증을 받아든 순간 태성은 뿌듯했어요. 60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죠. 택시회사 면접은 순조로웠어요. 경력이 대한물산 전무이사?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네. 이제 은퇴해서 새 출발하려고요. 와, 대단하십니다. 뽑겠습니다. 일주일 후 태성은 택시 기사가 됐어요. 노란 택시 앞에 선 태성의 모습은 어색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오늘부터 박태성 기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동료 기사들이 박수를 쳐줬죠. 태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첫 출근 날 아침, 태성은 택시에 시동을 걸었어요.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좋아, 시작이다. 35년간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앉아있던 남자. 이제 택시 운전대를 잡고 서울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아직 몰랐죠. 이 결정이 아들의 인생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된 지 일주일째. 태성은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아침 출근길 손님, 저녁 퇴근길 손님. 각자의 사연을 실어 나르는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죠. 강남역까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에 내려드리고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매번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신선했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태성은 강남역 근처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택시, 젊은 여자가 손을 들었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죠.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디 가세요? 청담동 갤러리아 백화점이요. 여자가 뒷좌석에 앉으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도도한 느낌이었죠. 태성은 내비게이션을 설정하고 출발했어요. 차가 움직이자마자 여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응, 나야. 여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맞아. 방금 택시 탔어. 태성은 운전에 집중했어요. 손님의 전화 내용은 신경 쓰지 않는 게 기본이었거든요. 대박 났다니까? 진짜로. 여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우진이 아버지가 대한물산 전무이사였대. 전무, 알지? 그 정도면 재산이 얼마나 되겠어. 태성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우진이라고 했나? 응응, 다음 주에 인사드리기로 했어. 완전 기대돼. 백미러로 여자를 슬쩍 봤어요.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 환하게 웃으며 통화하는 모습. 뭔가 묘하게 신경 쓰였죠. 시어머니는 돌아가셨대. 솔직히 그게 더 좋지 않아? 간섭할 사람도 없고. 태성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우진. 대한물산 전무. 돌아가신 어머니. 혹시? 야, 그냥 잘해주면 되는 거야. 남자들은 단순하잖아. 특히 엄마 없는 애들은 더 쉬워. 여자가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태성은 핸들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죠. 아니길 바랐어요. 설마 이 여자가 우진이 소개하겠다던 그 여자는 아니겠죠? 알았어. 나중에 봐. 지금 택시 아니라 끊을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침묵이 흘렀죠. 태성은 백미러로 다시 여자를 봤어요. 여자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기, 실례지만 태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여자가 백미러 너머로 태성을 봤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왜요? 아, 아닙니다. 그냥. 태성은 말끝을 흐렸어요. 괜히 물어봤다 싶었죠. 이상한 아저씨네. 여자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태성의 귀에 들릴 만한 크기였죠. 차는 곧 청담동에 도착했어요. 여기 세워주세요. 여자가 말했어요. 네, 12,000원입니다. 여자는 카드를 내밀었어요. 결제를 하고 내리려는 순간 태성이 물었죠. 실례지만 혹시 우진 씨 아세요? 여자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성을 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어떻게 아세요? 아, 제 아들이 우진이라서요. 흔한 이름이라. 태성이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여자는 잠시 태성을 쳐다보더니 차에서 내렸어요. 그렇군요. 실례했어요. 차문이 닫혔어요. 태성은 백미러로 여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아니길 바랐어요. 정말로. 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태성은 곧바로 우진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우진아.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기, 다음 주에 소개시켜준다던 여자친구 말이야. 네, 왜요?
혹시 이름이 뭐니? 이서연이요. 왜요, 아버지? 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연. 오늘 태운 그 여자의 이름도 서연이었을 거예요. 아니다. 그냥 궁금해서. 좋은 사람이라며? 네,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진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어요. 그래, 기대할게. 전화를 끊은 태성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혹시 동명이인일까? 아니면 정말 같은 사람일까? 확인해 봐야겠어. 태성은 중얼거렸어요. 만약 같은 사람이라면, 만약 그 여자가 정말 우진을 이용하려는 거라면, 아버지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다음 날부터 태성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름, 얼굴, 목소리, 그 여자에 대해 알아내야 했어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 날 아침, 태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설쳤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었어요. 서연이라는 이름은 흔했고 우진이라는 이름도 많았죠. 하지만 대한물산 전무이사였던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 모든 게 일치했어요. 확실하게 알아봐야 해. 태성은 결심했어요. 택시에 시동을 걸고 거리로 나갔죠. 오늘부터는 목적이 달랐어요. 단순히 손님을 태우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여자를 다시 만나야 했어요. 며칠 동안 태성은 청담동과 강남 일대를 집중적으로 돌았어요. 출근 시간대엔 압구정동 고급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대기했죠. 퇴근 시간엔 강남역 주변을 맴돌았고요. 하지만 서연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찾기엔 너무 막연한가. 태성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사이에도 다양한 손님들을 태웠죠. 아저씨, 빨리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급한 손님, 친절한 손님, 무뚝뚝한 손님.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병원 가는 길에 태웠는데 손자 이야기를 내내 하셨죠. 우리 손자가 참 효자예요. 매일 전화하거든요. 태성은 웃으며 들어드렸어요. 손자분이 복 받으시겠어요. 아저씨도 자식분 있으세요? 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효자시겠네요. 효자? 태성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효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아들을 지켜야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전히 서연은 나타나지 않았죠. 태성은 점점 조급해졌어요. 이렇게 우연을 기다릴 순 없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했어요. 태성은 예전 회사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나 박태성이야. 아, 전무님. 오랜만입니다.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어? 물론이죠. 말씀하세요. 이서연이라는 사람 알아? 20대 후반 여자인데. 이서연이요?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잠시 후 민수가 말했어요. 있네요. 우리 회사 마케팅부 계약직이에요. 작년에 들어왔더라고요. 태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어서요. 근데 왜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고마워, 민수야. 전화를 끊은 태성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확실해졌어요. 대한물산 마케팅부의 이서연, 우진의 여자친구, 그리고 택시에서 만난 그 여자, 모두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냥 우진에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진이 믿을까요? 아버지, 제 여자친구가 저를 이용한대요? 증거라도 있어요? 분명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요. 증거가 필요했어요. 확실한 증거.
태성은 회사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비서님. 저 박태성입니다. 아, 전무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말씀하세요. 마케팅부 이서연 씨에 대해 조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조용히요. 김 비서는 잠시 침묵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제 아들과 관련된 일이에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며칠 드릴게요. 사흘 후 김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전무님 보내드렸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한 태성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연의 프로필이었죠. 대학 졸업,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닌 이력, SNS 계정, 그리고 친구 계정에서 올린 글들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성은 첨부 파일을 열었어요. SNS 캡처 화면이었죠.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스펙이지 키읔키읔. 남자는 통장 잔고부터 봐야 함. 시어머니 없는 남자가 로또야. 태성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어요. 계획적이고 노골적이었죠. 전무님,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전화를 끄는 태성은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우진이 얼마나 순진한지 알았어요. 사람을 쉽게 믿는 성격이었죠. 그런 아들이 이런 여자에게 속고 있다니. 절대 안 돼. 태성은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어요. SNS 글은 친구 계정에 올린 거였고 서연 본인이 직접 한 말이 아니었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 여자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 그래야 우진이 믿을 거예요. 태성은 다시 택시 운전대를 잡았어요. 이번엔 목적이 명확했죠. 서연을 다시 태워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녹음을 해야 했어요. 모든 걸 기록해야 했죠. 아들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태성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이건 이제 아버지의 전쟁이었습니다. 태성은 작은 녹음기를 샀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죠. 택시 대시보드 틈에 숨겨놓기 딱 좋았어요. 이제 준비됐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돌았어요. 청담동, 강남역, 압구정동. 서연이 나타날 만한 곳들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죠. 오후 6시 강남역 2번 출구 앞. 택시.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태성은 백미러로 확인했죠. 서연이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친구로 보이는 여자 셋이 함께 있었죠. 홍대 클럽 거리요. 서연이 밝게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태성은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야, 오늘 완전 끝내주자. 친구 중 하나가 소리쳤어요. 그래, 오랜만에 제대로 놀아야지. 차 안은 금세 시끄러워졌어요. 4명의 여자들이 떠들며 웃었죠. 근데 서연아, 너 남자친구는? 응, 우진이? 오늘 야근이래. 에이, 심심하겠네. 전무 아들이면서 왜 이리 바빠? 친구가 놀리듯 말했어요. 그러게. 근데 뭐 바쁜 게 나아. 간섭 안 하잖아.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태성은 핸들을 꽉 쥐었어요. 표정 관리를 해야 했죠. 야, 근데 진짜 시아버지 만나기 전에 긴장되지 않아? 또 다른 친구가 물었어요. 뭐가 긴장돼? 늙은이 하나 구슬리는 거 어렵지 않지. 서연의 목소리는 가벼웠어요. 태성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크크크, 너 진짜 대담해. 근데 만약 싫어하시면 어쩔 거야? 아니겠지. 뭐 알겠어. 그 양반이? 그냥 잘해주면 되는 거지. 서연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 없는 게 진짜 좋긴 해. 간섭할 사람도 없고
인정. 죽은 시어머니가 제일 편한 시어머니야. 솔직히 친구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야, 근데 진짜 사랑은 해? 아니면 그냥?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랑? 그런 거 먹고 사나? 스펙 봐야지, 스펙.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와, 너 완전 현실적이다. 당연하지. 난 낭만 같은 거 안 믿어. 결혼은 거래야, 거래. 차 안이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태성은 참았어요. 꼭 참아야 했죠. 하지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 여자가 우진의 여자친구라니. 저런 마음으로 우진을 만나고 있다니. 아저씨, 좀 빨리 가주세요. 서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태성은 속도를 조금 올렸어요. 에휴, 택시기사는 왜 다 이렇게 느려? 서연이 친구들에게 투덜거렸어요. 맞아. 나이 든 사람들 반응 속도가 느리잖아. 친구들이 동조했죠. 태성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아저씨, 여기 세워주세요. 홍대 클럽 거리에 도착했어요. 18,500원입니다. 카드요. 서연이 무심하게 카드를 건넸어요. 결제를 마치고 내리려는 순간 태성이 말했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서연은 대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차에서 내렸어요. 차 문이 쾅 하고 닫혔죠.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가는 서연의 뒷모습을 태성은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녹음기를 꺼내 확인했죠. 다행히 모두 녹음됐어요. 늙은이 하나 구슬리는 거. 죽은 시어머니가 제일 편해. 결혼은 거래야.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태성은 핸들에 머리를 기댔어요. 화가 났어요. 너무나 화가 났죠.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우진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미안하다, 우진아. 태성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지금 말리지 않으면 우진은 평생 후회할 거예요. 태성은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은 무거웠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이제 한 번만 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면 됐죠. 그리고 우진에게 모든 걸 보여줘야 했어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태성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은 어두웠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한 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태성은 집에서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죠.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친구들과의 대화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더 확실한 게 필요했죠. 서연이 직접 확실하게 본심을 드러내는 순간이요. 한 번 더 기회가 올까? 태성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태성은 거리를 돌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나타나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이 왔어요. 오후 11시. 태성은 막 영업을 마치려던 참이었어요. 피곤했거든요. 오늘은 이만 들어가야겠다. 집으로 가려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콜이었죠. 강남역 8번 출구. 위치를 확인한 태성은 잠시 망설였어요.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끌리는 느낌이 들었죠. 마지막으로 한 것만 더. 강남역으로 향했어요. 8번 출구 앞에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서연이었어요. 태성의 심장이 뛰었죠. 택시 불렀어요. 서연이 차에 탔어요. 혼자였어요. 얼굴이 붉었어요. 술을 마신 것 같았죠. 어디 가세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요. 서연의 목소리가 흐렸어요.
태성은 재빨리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차가 출발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응, 나야.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어요. 미안, 오늘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친구들이랑 있었거든. 우진의 전화였나 봐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조심히 갈게. 전화를 끄는 서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태성은 백미러로 서연을 봤어요. 서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저기, 실례지만, 태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남자친구세요? 아까 전화. 네. 왜요? 서연의 목소리가 경계심을 띠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좋아 보이셔서요. 그렇군요. 서연은 다시 창밖을 봤어요. 근데 아저씨, 네, 결혼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네, 했었죠. 지금은 혼자예요. 아, 그렇구나. 자식은요? 아들 하나 있어요. 아들. 좋겠다.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왜요? 딸보다 아들이 좋나요? 태성이 물었어요. 당연하죠. 딸은 시집 보내야 하잖아요. 아들은 며느리 데려오고 서연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며느리요? 네. 며느리가 잘하면 집안이 편하잖아요. 시어머니 모시고 집안이라고. 태성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나요? 에이, 겉으로만 그러는 거죠. 속으론 다 그렇게 생각해요. 서연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럼 본인이 결혼하면 시어머니 모시실 건가요? 절대 안 모시죠. 차라리 돌아가신 게 나아요. 순간 나온 말이었어요. 술김에 나온 본심이었죠. 태성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성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시어머니 모시면 귀찮잖아요.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없는 게 속 편해요. 그래도 그건 아저씨는 몰라요. 여자 입장에선 시어머니가 제일 스트레스예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성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아야 했죠. 그럼 남자친구 어머니는요? 돌아가셨나요? 네, 2년 전에. 솔직히 다행이에요. 서연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다행이라고. 돌아가신 게 다행이라고. 태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내가 떠난 지 2년.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아픈지. 태성은 매일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 여자는 다행이라고 했어요. 다행이라니.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태성이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왜요? 솔직한 건데요. 아저씨도 혼자 사시니까 편하시잖아요. 편하지 않아요. 태성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하루하루가 외롭고 힘들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빈자리는 안 채워져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제 말이 기분 나쁘셨나 봐요. 죄송해요. 하지만 사과는 형식적이었죠. 차는 곧 압구정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여기 맞아요. 14,800원이요. 서연이 현금을 꺼냈어요. 결제를 하고 내리려는 순간이었어요. 200원 거슬러 드릴게요. 태성이 잔돈을 건넸어요. 서연은 200원짜리 동전을 받아들더니 비웃듯 웃었어요. 200원? 팁으로 드리죠. 그리고 동전을 대시보드 위에 던졌어요. 탁! 동전이 굴러떨어졌어요. 수고하세요, 아저씨. 차문이 닫혔어요. 태성은 바닥에 떨어진 200원짜리 동전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죠. 분노가 아니었어요. 슬픔이었어요.
저런 사람이 우진의 곁에 있다는 게, 저런 마음으로 아내를, 우진의 어머니를 모욕한다는 게 절대 안 돼. 태성은 녹음기를 껐어요.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모욕, 돌아가신 게 다행이라는 말, 200원 팁의 조롱. 이제 충분했어요. 태성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내일 우진에게 전화해야 했어요. 아니, 직접 만나야 했죠. 그리고 모든 걸 보여줘야 했어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태성은 시동을 걸었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이제 끝을 낼 시간이었습니다. 호텔 VIP룸. 태블릿에서 흘러나온 음성이 멈췄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서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우진은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이게 정말 다 사실이야. 태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3개월 동안 택시 기사로 일하면서 3번 그 여자를 태웠어. 모든 대화를 녹음했지. 태성은 태블릿을 터치했어요. 또 다른 음성이 재생됐죠. 시어머니 돌아가신 게 다행이에요. 200원? 팁으로 주세요.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우진의 손이 떨렸어요. 거짓말이죠? 서연아, 말해봐. 이게 무슨... 우진아.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그냥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한 얘기고 술 먹고 한 소리야. 진심이 아니었어. 장난? 우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걸 다행이라고 한 게 장난이야? 그게 아니라 200원 던지면서 조롱한 게 장난이야? 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난 정말 널 사랑했어. 진심으로.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태성이 입을 열었어요. 우진아, 내가 이 여자를 사랑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내가 속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단다. 우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진짜 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길 바랐지. 태성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 여자는... 아니야. 서연의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서연아, 가자. 아버지, 가자고 했어.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우진을 보려고 했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죠. 우진아, 미안해. 가줘. 우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다신 보고 싶지 않아. 서연과 그녀의 아버지가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방 안엔 태성과 우진만 남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택시 기사까지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태성은 천천히 우진을 바라봤어요. 넌 내 아들이니까. 내가 다치는 걸 볼 수 없었어. 내가 속는 걸 가만히 둘 수 없었단다. 태성이 우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미안하구나. 아프게 해서. 우진은 아버지의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죠. 고맙습니다. 아버지. 태성도 아들을 꽉 안았어요. 가슴이 뭉클했죠. 3개월 동안의 고생이, 분노가, 슬픔이. 이 순간 모두 녹아내렸어요. 아들을 지켰어요. 그걸로 충분했죠. 6개월 후, 태성은 여전히 택시 기사였어요. 하지만 이젠 다른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죠. 아저씨, 감사합니다. 천천히 가세요. 손님들을 태우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는 일이 좋았어요. 어느 날 오후 우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저 소개시켜드릴 사람 있어요. 또, 태성이 웃으며 물었어요.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기대할게. 그리고 아버지, 응? 사랑합니다. 태성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전화를 끄는 태성은 다시 운전대를 잡았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죠. 6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택시 기사로서의 삶. 그리고 아들을 지켜낸 아버지로서의 자부심. 모든 게 감사했어요. 좋아, 오늘도 힘내볼까? 태성은 웃으며 악셀을 밟았어요. 노란 택시가 서울 거리를 달렸죠. 햇살 아래 당당하게. 때로는 평범한 아버지가 영웅이 됩니다. 택시 운전대를 잡은 손으로 지금까지 아들의 인생을 바꾼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성 아버지의 선택, 과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